올해로 103회를 맞은 전국체육대회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지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들이 힘겹게 동메달을 차지하고 심지어 16강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을 비롯해 구경을 온 관객들 중 그 누구도 이변에 대해 놀라는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당 종목이 양궁이었기 때문입니다. 10월에 열린 전국체전에 참여한 도쿄올림픽 막내 듀오로 금메달을 차지했던 김재덕과 안산 선수는 50m 9위, 4위, 70m 7위, 16위를 기록하면서 전국체전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양궁 경기를 지켜본 한 관객은 올림픽 금메달이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수상한 선수가 수십 수백 명씩 나왔다며 이변이랄 것도 없다라고 경기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양궁을 지켜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10위권 선수 아무나 세계 대회에 나가도 메달 획득이 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MBC 방송 해설위원은 지난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 결승전을 지켜보면서 농구에서 미국 드림팀의 위상을 양궁에서는 한국팀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단적으로 한국이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양궁 대국임을 보여준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일부 네티즌들은 미국이 오만한 발언을 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88 서울올림픽부터 시작해서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여자 단체전 9연패는 미국 농구조차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9연패를 달성하는 동안 3회 이상 나온 선수가 없었고 2번 연속 나온 선수도 4명뿐이란 것입니다. 이를 보고 다른 나라 선수들은 우린 은메달을 놓고 양궁에서 싸운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양궁이 올림픽 종목으로 재편입된 72년 뮌헨 올림픽 이후부터 지금까지 금메달이 총 45개 수여되었는데 한국이 27개의 금메달을 수여받는 위험을 보였습니다. 2등인 미국이 금메달 8개인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워낙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준 탓에 세계대회에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을 정도입니다. 원래 양궁 경기는 30m, 50m, 60m, 70m 경기로 각 거리별로 30발씩 쏘고 1440점 만점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거리별로 메달이 있었고 거리별 점수를 합해서 종합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선수 중 상위 3명의 선수 합계를 단체전으로 쳤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 국가대표 선수 간 기량 차이가 적고 실수가 거의 없는 한국 선수들이 개인전, 금운동, 거리별 금운동을 모두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거리별 메달은 사라졌고 개인전과 단체전 메달만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금메달은 한국 선수가 차지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규칙을 싱글 피타 라운드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는 4번의 라운드를 통해 8명을 추리고 추려진 선수들끼리 메달을 겨루는 방식입니다. 이틀 동안 4번의 경기가 진행되는 탓에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게 되었고 한국 선수들의 독주를 막을 거란 계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5종목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올림픽에서는 라운드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는 1위부터 64위까지를 선별하고 1위는 64위와 2위는 63위와 겨루는 방식의 토너먼트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전은 체격이 작은 아시아 선수를 겨냥하는 듯 70m만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표적지를 1점 아니면 0점만 있게 바꾸거나 화살 개수나 쏘는 시간을 줄이거나 출전 선수를 제한하거나 세트제를 도입하고 남녀 혼성 종목을 추가하는 등 매번 바꾼 규칙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는 경기장을 바람이 매우 강하고 지저분하게 부는 장소에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한국 선수들이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계산해 바람 반대 방향으로 조준을 해 10점을 맞추는 기회에 가까운 실력을 보였고 반대로 외국 선수들은 6점도 맞추지 못하면서 세계를 다시 한번 경악시켰습니다. 많은 견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양궁이 전 세계를 상대로 꾸준히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활쏘기에 능한 민족이라는 믿거나 말거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보다는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함과 선수들 개개인의 노력을 한국 양궁의 성공 이유로 뽑고 있습니다. 외국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만 16세에 양궁에 입문하는 데 비해
한국 선수는 10살 내외로 처음 활을 잡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 4055발의 경쟁을 통해 선발되며 학연, 지연 등 실력 이외의 어떤 요소도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도 빠른 편입니다. 2012년에는 올림픽 대표 선수로 뽑힌 최은주 선수가 대표 선발전 이후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교체론이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회에서는 선발전에 대한 원칙을 깰 수 없다며 끝까지 밀고 갔고, 최은주 선수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단체전에서 디펜딩 챔피언을 지키는데 1등 공신이 되면서 협회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공정함은 양궁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적용됩니다. 다른 스포츠의 경우 그 운동을 배우는 출신 학교나 사교육 기관별로 파벌이 생기고 이 파벌 간의 암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면 양궁협회는 양궁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학교 내의 양궁부 정규 교육과 훈련을 제외한 일체의 사교육 행위가 금지되며 양궁협회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하며 육성하기 때문에 출신별 파벌이 생기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외에도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인 김우진과 2위인 이우석이 맞붙었습니다. 당시 이우석 선수는 그해 2월에 입대해 상무 소속으로 경기에 나왔습니다. 즉, 이우석 선수에게 아시안게임 결승은 전역이 걸려있는 경기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동생의 전역이 걸려있는 경기라면 승리를 양보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김우진 선수는 결국 우승을 차지했고, 경기가 끝난 후 김우진 선수는 한국 양궁은 워낙 클린한 경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며 이우석 선수 역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과거 도쿄올림픽 당시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에피소드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누구도 감염해서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양궁 국가대표 남녀 5명씩 10명의 국가대표 2군을 선발했고,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 국군 체육대회 부대에 대기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엔트리 마감 96시간 직전까지 국군 체육부대에 대기훈련시키며 코로나 음성 확인서와 비행기 티켓을 미리 준비해 언제든 양궁 국가대표 엔트리를 교체 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2군은 그냥 2군이 아니라 2016년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포함된 언제든지 국제대회에 나가도 메달을 딸 수 있지만 아쉽게 선발전에서 탈락한 인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훈련 도중 아예 올림픽이 취소될까봐 걱정을 하자 대한양궁협회장이자 세계양궁연맹의 가장 큰 스폰서인 현대차그룹 회장이 만에 하나 올림픽이 취소되면 동급의 세계 경기를 열어서 성적에 따라 포상하겠다라고 선수들의 의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진천 선수촌에 도쿄올림픽 경기장과 똑같은 경기장을 만들고 경기장 내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여러 나라 말들을 녹음해 울려 퍼지게 만드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다른 체육연맹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양궁에 대한 뉴스였습니다.